당신 같은 나라가 무슨 모델이 되겠다는 거죠? 순간 학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나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청중의 시선, 조롱의 웃음, 그리고 프린스턴 대강당 천장의 빛들이 그녀의 눈동자에 겹쳐졌습니다. 지금은 2025년 봄, 그러나 그녀의 뇌리에 떠오른 건 3년 전, 이 자리에서 겪은 모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이곳, 이 무대에서였습니다. 국제자원경제학회. 주제는 자원과 권력의 미래. 그리고 당시 패널로 참석한 중국의 리 교수는 대담하게 말했죠. 한국 같은 나라는 자원도, 땅도, 시장도 없어요. 결국 주변 당대국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주변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수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 그녀는 조용히 퇴장했지만 그 순간 이후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같은 말을 듣지 않겠다. 1년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프린스턴 학회, 주제는 자원과 해양 접근성. 그 순간 이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운명이 또 한 번 그녀에게 도전장을 던진 듯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이윤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그리고 세상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 여정입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서두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에게 한국은 늘 작은 나라였습니다.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대화 속에도 한국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주변은 거대한 나라들 뿐이었죠.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 품목의 다양성, 국민의 교육 수준, 기업의 혁신 역량. 이 모든 것이 작은 나라라는 프레임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윤아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고 기업 탐방을 다녔으며 실제 한국의 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이건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 프린스턴의 무대. 그 무대 위에서 3년 전의 굴욕을 되갚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상으로 세계를 향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윤아 교수는 프린스턴 학회로부터의 초청장을 손에 쥔 채 뉴욕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상징적인 무대가 또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자원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그곳. 단순한 발표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철학이 충돌하는 전장 같은 곳. 그리고 이번 주제는 자원과 해양 접근성. 겉보기엔 한국에게 불리해 보이는 주제입니다. 땅도 좁고 석유도 없고 대륙의 중심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밤을 지새우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고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아가 가장 중시한 건 스토리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성장률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 그녀의 발표문에는 할머니 세대가 6.25 전쟁 이후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지켜낸 마을 이야기부터 청년 창업가들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일구는 오늘날의 이야기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공통점은 하나,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원이 없기에 더 창의적이었고 외세에 둘러싸였기에 더 강인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람의 힘, 교육, 기술,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었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보여줘야 해. 그냥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드디어 프린스턴 학회 당일. 무대 뒤에 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무대 저편에는 리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앉아있고 수십 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계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한 손에는 USB를, 다른 손에는 낡은 수첩을 꼭 쥔 채 이윤아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첩 속에는 그녀가 연구 중 만난 한국 사람들의 짧은 인터뷰,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조선소 용접공, 대기업 엔지니어, 시골 초등학교 교사, 스타트업 대표, 그들은 모두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윤아에겐 그들이야말로 한국 경제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땀, 눈물, 웃음이 그녀의 발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리 교수가 자랑스레 중국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한국은 결국 우리의 바다에 갇힌 나라다. 지리적 한계와 자원 부족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지루하다는 듯 졸고 있었죠. 이윤아는 마침내 스텝의 신호를 받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어딘가에서 피식 비웃는 소리. 제자 왕래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한국을 꿈꾸는 건가요? 유토피아는 현실이 아닌데. 조명은 밝았고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단하게 선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자원 없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 한 음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 뜬 문구,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순간 학회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아 교수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1960년대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허기진 아이들, 그리고 천막으로 된 학교. 이것이 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원? 없습니다. 땅? 좁습니다. 전쟁 직후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청중석의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윤아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기술에 대한 집념, 그리고 협력. 한국은 자원이 아닌 사람에 투자한 나라입니다. 이윽고 화면에 선명한 그래프들이 떠오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상위, 인천공항의 정시 도착률, 인터넷 속도 1위, 공공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하나하나 데이터로 뒷받침된 성과입니다. 청중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왕래이의 비웃음도 멈췄고 리 교수의 눈썹도 미묘하게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웠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이어지는 장면은 다소 감성적인 전환.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났던 한국의 사람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산조선소에서 30년을 일한 장인, 밤새 연구실을 지키며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던 박사,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로 사막의 농업을 바꾸려는 청년 스타트업 CEO. 이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없어서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청중이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나요? 독자적이라기엔 불완전한 것 아닌가요? 이윤아 교수는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지도 위로 뻗어있는 한국의 수출 네트워크, 아세안, 인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경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1세기는 연결의 시대니까요. 청중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고민했고 더 창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 해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학회장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서서히 박수 소리가 커집니다. 학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발전사가 연대별로 정리된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산업화 초기 중동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 1997년 외환위기 당시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스타트업의 등장까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위기 속에서도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에겐 위기가 곧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녀는 발표를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해양경제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런 속도로 성장하려면 외부의 기술 이전이나 구조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윤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외부의 도움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기술을 흡수하고 변형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요. 화면에는 삼성 반도체의 설계 공정, 현대 조선소의 자동화 라인, 카카오의 데이터, AI 플랫폼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왕래이는 아까의 조롱어린 표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발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유나 교수의 눈에 띈 익숙한 얼굴, 바로 그녀의 은사 최영석 교수가 객석 한켠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그녀의 등 뒤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듯했습니다. 지금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믿는 한국이 있어.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래는 자원의 시대가 아니라 연결과 혁신의 시대입니다. 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조용하던 학회장의 한 줄기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는 진실을 마주한 충돌과 극적인 전환입니다. 이유나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학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지는 박수. 짧지만 묵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니었습니다. 리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엔 인쇄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이 말하는 자립은 결국 중국이라는 시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귀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 아닌가요? 기술력과 생산력도 결국 저렴한 부품 수입과 조립 기반 위에 있는 것 아닌지요? 청중석에 다시 긴장이 감돕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 교수의 말에 동조했고 누군가는 다시 노트북을 열며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의 박수는 사라지고 회의적인 시선이 이유나 교수에게 쏟아집니다. 그 순간 왕레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게다가 자원이 없다는 건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을 입는 나라 아닙니까? 이유나 교수는 정면을 바라보다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곡을 찔린 듯 보였고 청중들조차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눈앞의 화면은 갑자기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3년 전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학회를 떠나던 그 발걸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비했고 믿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들고 화면에 세계 수출 시장 다변화 지도를 띄웠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유일한 기반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무역 파트너를 분산시켜 왔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고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중동, 중남미까지 뻗은 교역 통계와 FTA 현황이 이어집니다. 한국은 한 걸음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지만 민첩한 국가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리 교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원이 있어야 강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강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왔습니다. 그 순간 왕레이가 손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교수님, 왜 우리는 그 모델에서 배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질문에 학회장은 조용해졌고 이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학문은 국경을 넘어야 하니까요. 왕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공동연구를 제안합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지고 그 중심에서 이윤아 교수는 경계와 편견을 넘는 학문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왕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 느낀 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원과 크기에 기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한국이 선택한 길이 우리가 피하고 있던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청중은 술렁였고 리 교수조차 일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왕래는 이유나 교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사람 중심의 경제, 그걸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유나 교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를 조롱하던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말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는 수첩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해와 연결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요. 국적이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만이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학회장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그때 청중석의 맨 뒤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녀의 은사 최영석 교수.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자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연결과 혁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대의 시작을 보여준 모델입니다. 이유나 교수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과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견디고 싸워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존중과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터져나온 박수는 어느새 기립박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리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로 앉았고 옆자리의 교수들이 그를 슬며시 돌아보는 장면이 스크린에 포착되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단상 위에 이유나 교수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감싸듯 내려앉았고 그 중심에서 그녀는 고요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아픔, 그 모든 감정이 박수 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검은 화면에 단 하나의 문장만 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덧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국력은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실현해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왕래는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아는 그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를 향한 질문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의 순간을 만든 거였죠.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최영석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내 발표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선언이었단다. 이윤아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학회 측 관계자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최고 발표자상이 새겨진 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과 진실을 믿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창밖으로 뻗어가는 구름 사이로 한반도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윤아 교수는 조용히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무대의 조명, 왕래이의 변화, 은사의 눈빛, 그리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아는 손에 들린 학술지 표지를 바라봅니다. 표지에는 그녀의 논문과 함께 조선소의 용접봉이 작업복을 입고 선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살며시 웃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가능성을, 그리고 미래를 증명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자 익숙한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환영합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길. 그녀는 스마트폰을 켭니다. 메신저 알림 속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표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해.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고 세계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보낸 선언이자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진짜 자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도전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